그런데 좋은 일 하려다가 낭패 볼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지난 일이 되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많이 상하네요.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는 제가 길을 걷다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큰 길 옆으로 난 골목길이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마침 그 길에는 저밖에 없었죠. 가끔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고 증상이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셨어요. 일단 저는 다가가서 그 사람을 불러보았죠. 아저씨, 제 말 들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저를 보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발음이 어눌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멀리 향해 있었어요. 겨우 알아들은 말은 어지럽다는 말이었죠. 몸에 마비가 왔는지 한쪽 팔다리가 뻣뻣해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눈앞에 있는 남자의 증상이 돌아가시기 전 아빠의 상태랑 비슷해 보였거든요. 다급해진 전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출동한 대원에게 아무래도 뇌졸중 증상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3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3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암튼 그 아저씨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구급대원은 출발하기 전에 제 연락처를 묻더군요. 그리고 빠른 대처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들으니 저도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군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좋은 일 한 거라며 칭찬을 해주더군요. 요즘 길가에 쓰러진 사람 봐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많은데 당신 정말 큰일 한 거야. 별일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거든. 당신이 오늘 사람 하나 살린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오늘 정말 좋은 일 했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남편의 호들갑에 그만하라고 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더군요. 그런데 좋은 기분은 하루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았더니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로 봐서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같았는데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남자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몸은 좀 괜찮아졌는지 궁금했었는데 연락이 오니 반가웠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에 다행히 응급처치가 잘 되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맙다는 인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대뜸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당신이 어제 구급차 불러서 우리가 그 비용 다 부담했잖아요. 구급차는 그쪽이 불렀으니까 당연히 비용은 그쪽이 내셔야죠. 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부른 거였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쪽 아버님 때문에 부른 건데 그 돈을 내가 왜 내야 하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돈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며 그 돈은 당연히 구급차를 부른 사람이 내야 하는 거라며 똑같은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길에 쓰러진 사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걸 그랬네요. 그러자 그녀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지금 그 말은 우리 아빠 죽이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거 살인죄예요. 어떻게 사람 죽게 내버려 둔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더군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던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네요. 암튼 저는 그 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줘야 될 의무도 없었고 더 이상 말을 하기도 싫더군요. 그러자 그녀가 사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아빠 주머니에 있던 지갑도 없어졌어요. 그 지갑 안에 돈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거 혹시 그쪽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갑을 본 적도 없었고 봤다고 하더라도 훔쳐가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소리 들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골치가 아파져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전부 다 말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살인죄에 절도죄까지 있으니 틀림없이 처벌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야기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사람 같더군요. 전화를 끊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며 흥분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한 여자인 것 같다며 그런 이야기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듣고 저도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여자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누가 벨을 눌러서 나가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통화한 바로 그 여자였어요. 잡아먹을 듯이 저를 노려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를 쳤죠. 그 여자는 문을 닫아버리고 난 후에도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전화도 오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잊을만 하니까 다시 집 근처에 나타나서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 말만 계속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도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갔다가 그 여자를 보고 기겁을 했었네요. 아무래도 그동안 숨어서 계속 저를 따라다닌 모양이에요. 돈 몇 푼 받겠다고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상황은 다 이해하지만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에게 경고는 하겠지만 그 이상 처벌을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기만 한 거고 특별히 범죄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서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대신 집이랑 학교 주변 순찰을 자주 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조금 잠잠해지더군요. 경찰이 자주 와서 순찰을 도니 집이나 학교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잊을만 하면 전화가 걸려와서 협박을 하더군요. 전화번호를 차단시켜 놓으면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행동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힐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다 하더군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으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전화는 그냥 끊으면 그만이니까 무서워할 게 없었지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 학교는 애 아빠랑 제가 직접 다니면서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전화도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고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여고 동창인 그 친구는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성공한 동창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학생 때도 배포가 남달라서 여장군이라고 불렀었는데 졸업 후에 자수성가하여 지금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대박을 쳐서 지금은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거만을 떨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한결같이 대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돈보다 친구가 더 좋다고 하더군요. 암튼 그 친구가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었고 약속한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니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 하더군요. 얼마 전에 직원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는 사고를 크게 쳐서 자체적으로 수습하고 직원을 해고시켰는데 그 직원의 아내 되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다른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으면 용건을 끝내고 둘이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친구를 지켜보았죠. 잠시 후 누군가가 와서 친구 앞에 마주 앉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게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그 여자는 친구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회사에 복직시켜 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 같더군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정말 불안감에 잠도 잘 못 잤고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루도 마음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전화벨이 울리거나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깜짝깜짝 놀라곤 한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 여자에게 나도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전 친구에게 문자를 해서 저를 모른 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갔죠. 혼자 커피숍에 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에 웬일로 왔냐며 빨리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듣고만 있었죠. 내가 무시하자 그 여자는 사람들한테 들으라는 듯이 여기에 도둑년이 있다고, 이 도둑년이 우리 아빠를 죽이려고 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대꾸하지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친구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걸 본 그 여자가 할 말을 잃은 채 입을 딱 벌리고 있더군요. 상황을 지켜본 친구도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여자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얼굴은 몰랐지만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친구는 알고 있었고 지금 상황으로 그 여자가 눈앞의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을 걸자 그 여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조금 전까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굴하게 굴더군요. 남편이 복직하지 못하면 온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선처를 부탁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사실은 제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 못 되어서 복직 생각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한테 하는 걸 보니 안 되겠네요. 남편한테 가서 복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공금 횡령으로 회사에서 소송 걸 테니까 준비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원래는 해고만 하고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저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에 그 여자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더군요. 제 친구는 혹시라도 이후에 그 사람들이 괴롭히거나 하면 얘기를 하라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해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든든한 친구를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 그 여자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듣기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멀리 시골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저는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길에 쓰러진 사람을 봐도 선뜻 도와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는구나 생각했죠. 그러다가 남편의 말을 듣고 지금은 다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서로 믿지 못하는 때일수록 먼저 마음을 열고 돕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잖아.